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강원국의 글쓰기입니다. 책에 나온 문장 중 와닿았던 문장이 조만간 명함과 자신의 저서를 함께 내미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건데요. 저 역시 글을 쓴다는 것, 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SNS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이점은 글쓰기가 특정한 누군가의 작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글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글을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우그룹 회장이 연설을 쓰고 김대중 정부 때 연실 비서관실로 옮기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까지 연임해 회장과 대통령의 이야기를 글로 썼던 강원국 저자의 이야기는 도움이 됩니다. 저자 역시 처음부터 글을 잘 쓰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쓰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냄으로써 이제는 강연자로도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5장이 모두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인 글쓰기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글쓰기에 필요한 3가지의 관과 글을 잘 쓰는 비결인 3가지의 습을 먼저 언급하면 관심, 관찰, 관계는 글쓰기에 필요한 3개의 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비결은 학습, 연습,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성실함이 자신감을 만들고 습관이 나만의 글을 만드는 하루키가 글이 잘 써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한 고정 시간은 자리에 앉아있는 등의 루틴을 만드는 것까지 글을 쓰기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비판적으로 말해 허황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는 것은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글을 쓰기 위해서 전체 내용의 구성을 잡는 것이 산으로 가는 글쓰기를 막는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목차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강이라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랬지만 저자의 문체, 저자의 성격, 저자의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글이 좋다고 무조건 그 사람의 문체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장의 길이, 존대의 정도, 수사법 사용 빈도, 문단 안의 문장 배열, 장문과 단문의 혼합 비율, 어투 등이 자신만의 문체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장문보다는 단문으로 결론을 맨 앞으로 쓰는 등의 자신만의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휘력입니다. 책에서 역시 어휘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책을 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다른 유의어를 더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높이겠다는 각성이 먼저이며 새로운 글을 읽을 때 몰랐던 단어나 자기에게 느낌을 준 단어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글을 쓸 때 국어사전을 옆에 두고 쓰며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영어 단어장은 그렇게 많이 만들고 암기했으나 국어는 한 번도 단어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단어의 어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써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어 몇 개를 고치면 글이 금세 윤기가 돌고 부드러워진다고 말한 조정래 선생처럼 더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 고치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력, 문장을 잘 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단문으로 쓰는 것, 문장 성분 간 호응을 제대로 하는 것, 수식어를 절제하는 것, 주어에 신경 쓰는 것, 피동문인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문장을 피하고 수사법에 관심을 가지며 어미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문장력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형 문장을 쓰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장을 쓰고 나면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간결하게 쓰며 정확하게 주어와 수어를 매치시키고 수사법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국어 문법을 공부하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데 이 책에서 다양한 수사법, 동사형 문장, 명사형 문장, 주어, 서술어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사가 중요한 우리나라 언어에서 어떤 조사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글을 쓸 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책을 쓴 저자들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가지 정도의 글의 시작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거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화로 시작하거나 수미상관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평범하고 담백한 시작,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는 문장과 같이 진부한 문장으로 시작하기도 한다는데요. 핵심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며 뜬금없는 시작도 좋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에 복선을 깔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며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해서 시작하는 것도 글쓰기를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저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강조할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글의 일관성을 생각하고 끝으로 갈수록 글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글을 절제한다고 합니다. 기발하게 끝내겠다는 욕심을 자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고갈을 핑계로 흐지부지 끝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처럼 본문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글이든 쓰고 싶으면 일단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자 역시 일단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 개의 문단으로 적어두고 쓰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적어두어서 잘 엮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체를 짤 수 없고 첫 문장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강박도 필요 없으며 일필휘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라도 쓰라고 하는데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글쓰기에서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문을 쓰는 2가지 길 중 한 작품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고치는 방법과 수십, 수백 편을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전자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잘 쓰는 사람은 잠깐 쓰고 오래 고치지만 못 쓰는 사람은 오래 쓰고 잠깐 고친다고 합니다. 처음 쓴 글이 딱 마음에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이 끊임없이 고쳐지는 원고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글 역시 계속 수정을 하면 더욱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저자의 이야기에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뺄 것이 없는지 확인하며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또한 맞춤법 오류와 사실의 오류, 문장의 오류와 논리의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너무 많은 퇴고는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 역시 글을 출판사에 보내기 전까지 쓰고 수정하고 쓰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한 후에 출판사로 보냈는데 출판사에 보내고도 3번의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때마다 수정할 부분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3번이라는 제한이 없었다면 제 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수정을 하게 되면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쓴 글에 자부심을 가지고 퇴고를 거듭했다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책에 나온 추상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글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을 수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등의 진짜로 글을 쓰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주춤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책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글을 완성해 보니 자신감도 생겼고 욕심도 생기게 되는데요. 글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달해주는 좋은 수단도 되지만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하지 못한다면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강원국의 글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